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재입니다. 1일천한가? 설마? 아니 뭐 어제 올랐던 게 도로 다 빠졌으면 1일천한데 네. 1일 반천한가? 네, 오늘 그냥 반일천하, 미장 빠진 거 그 정도 소폭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금투세 가지고 이틀 연속 폭등을 바라는 건 조금 너무했고 이제는 이제 펀더멘털로 올라가야죠. 없는 게 없어진 거니까. 있는 게 없어진 게 아니고 없는 게 생긴 게 아니고 없는 게 없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제 네. 그 사실 이거 들어오셔야 될 분들은 이제 큰 손 분들이잖아요. 좀 시간을 드리죠. 크게 다른 거 팔고 넘어오셔야 되니까 네. 좀 시간을 드리면 천천히 내년까지 조금씩 사주시겠죠. 근데 어제 그 발표한 내용들을 보니까 정기 국회 회의에서 상법 개정을 가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전 그래도 정기 국회가 내년인 줄 알았어요. 올해더라. 지금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12월 초까지가 정기 국회예요. 아, 그렇구나. 올해 하겠다고? 조금 무리스럽지 않나? 그래서 저는 저렇게 일단 그 거래 기술 우리 트럼프 아저씨처럼 터트려 놓고 상법 개정하겠으나 하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제 오케이,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거를 먼저 부활하시죠. 뭐 그 대주주 지분 매각 때 소액주주 모두 팔 수 있는 청구권을 행사한다든가 그걸 자동으로 사게 해주는 그런 제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최소한 한두 개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부터 먼저 이렇게 딱 잡으면 좋을 것 같아. 한 번에 다 먹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습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은 완전히 싸움 나고 난리 날 것 같아. 네. 금투세 관련해서도 약간의 잡음이 조금 있는 듯한 그런 이슈도 좀 있어요. 그 너무 그 왔다 갔다 하는 소식이라서 뭐 정확하게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기회를 봐서 다시 추진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계파별로 당연히 그럴 거예요. 여기 금융위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나눠지지 않을까? 수도권 의원들은 자기 선거가 달려 있으니까 물론 꽤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냥 폐지합시다 하고 수도권 외에는 별로 관계 없을 것 같아. 조금 뵐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럼 왜 안 해? 이렇게 되는 거고. 하여튼 그럴 것 같아. 더 이상의 노이즈는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세금 문제가 아니고요. 계속 얘기하지만 공평에 대한 문제예요. 대주주는 왜 가격을 두 개를 받으며 주식 가격을 예를 들어 자기 권리팔 때는 권리금을 받으면서 경영권을 프리미엄을 몇 배를 받고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를 낮추기 위해서 평소에는 가격을 누르는 게 더 유리한 이 구조가 일반 주주들의 상황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근원적인 건 뭐냐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자본시장이 살아야 된다. 그게 더 근원적. 아니 이런 개인들이 이걸 시정잡배인가? 뭐라 그래야 되지? 나 같은 사람? 그냥 개인. 아니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길거리 막 왔다 갔다 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도 나라의 미래가 잘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이면 뭐 더 생각해 주셔야죠. 네, 생각해 주시고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0.47% 하락, 코스닥은 0.3% 하락했습니다. 코스닥이 장중에는 플러스였는데 다시 좀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네. 그렇게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어제 미국 시장이 0.3%대 정도 하락을 했었잖아요. 네. 그 정도 그냥 시장 반영했다. 그래서 금투세 효과가 이틀 연속은 없었다 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국인들이 그 금투세 폐지 관련된 소식이 나온 이후에 조금 이제 한국 시장 매도를 멈출까 싶긴 했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또 매도를 이어가더라고요.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실망은 외국인들도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네, 뭐 삼성전자는 금투세 상관없이 어제도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었는데 1,000원 넘게 네. 팔았었는데 오늘도 1,800억 추가로 매도했습니다. 네. 계속 매도를 이어나가고 있고 코스피 근데 전체는 1,400억 매도예요. 그래서 400억 정도는 다른 거 샀다. 네, 뭐 근데 요즘 많이 판 거는 삼성 SDI 800억 정도 팔면서 오늘 삼성 SDI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도 한 200억 팔았고 하이닉스는 460억 정도 순매수를 네.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이제 그 삼성전자 이렇게 핸드폰 사업부 사장님 하시던 고동진 의원께서 지금 52주 입법 그거 좀 풀자 일부만 반도체하고 뭐 2차 전지 첨단 기술 사업 그거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나도 52시간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못한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하이닉스는 했잖아, 그죠? 그래 그렇게는 그걸로 치부하기에는 그건 또 아니다. 삼성은 그걸로 치부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하이닉스 했으니까 전혀 다른 얘기다. 그런 말씀 또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뭐 철강금속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는데 고려아연이 또 16% 상승하면서 네. 업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왔다 갔다 하네요. 야, 저 유상증자 저거 어떻게 되는 거야?
저 상법 개정되면 유상증자 못하지. 상법 개정되면요? 예를 들자면 저 지금 이미 올려놔서 지금 뭐 시즌이 다르고 기간이 달려서 좀 적용이 안 되는 거지만 만약에 상법 개정된 상태로 얘기해서 이사들의 그 어떤 그 책임 권한이 조금 더 넓어지면 저거 못하겠죠. 못한다기보다는 눈치 봐서 안 하겠죠.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이제 소송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미리 좀 안 하지 않을까. 이사들이 무서워서 못하지. 그지? 네. 근데 뭐 상법 개정 돼야 말이죠. 네. 네. 그리고 건설업종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뭐 삼부토건, 현대산업개발이 한 6% 정도씩 상승했고요. 현대산업개발은 뭐 주택시장 회복기에 수혜를 전망을 하는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오면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모두 3%대 반등을 했고요.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전기전자 섹터 1.4% 정도 하락을 했는데 이쪽도 이제 2차전지 섹터가 영향을 좀 많이 미쳤고요. 네. 일부 반도체 관련 갭도 많이 빠진 종목도 있었어요. 뭐 SK 아이테크놀로지 는 7%대 하락을 했고 삼성 SDI 6% 하락, 앵커프로 머티리얼즈도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가 오늘 7%대 크게 하락을 했어요. 예. 여기는 여기는 유상증자와 그 2차전지 소재주 M&A 관련된 이슈 노이즈가 사실로 밝혀지면서 더 하락폭이 거세졌는데 네. 오늘도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정말 좋은 회사인데 안타깝네요. 이 회사가 그 저기 아마 고성능 그 저 PCB 납품하게 될 것 같긴 한데 그죠? 네, MLB 붐하죠. 네, 삼성전자도 1.8% 정도 하락하면서 전기전자 섹터도 많이 하락을 했고 의약품 섹터도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사실 바이오, 2차전지 이런 코스닥 상위주들이 좀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올랐죠.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바이오 섹터에서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통신 섹터, 음식료 섹터 정도가 그 다음 하락을 이어갔습니다. 네. 네. 올해 그 증권사 앱을 뭐 삭제했거나 앱을 이제 접속 더 이상 안 하는 개인 투자자가 56만 명 정도래요. 재밌는 걸 누가 분석했네. 네. 주식 끝난 거죠. 주식시장 네. 떠난 거죠. 네. 네, 모바일 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 거래 점유율 상위 6개의 앱 이용자를 분석을 했는데 1월에는 1,402만 명이었는데 10월 기준으로는 1,446만 명. 그래서 56만 명이 감소를 했다. 이용자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접속을 한 사람이 이용자입니다. 진짜 많았다. 1,500만 가까이 됐었네요. 1,400만이 넘었네. 진짜 많았네. 그래서 주식 투자 인구 1,500만, 그게 개인 투자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뻥이 아니었네. 그렇죠. 네.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접속하면은 하는 사람이라고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용자라고. 엄청난 거지. 사실 우리 앱 중에 한 절반 이상 한 달에 한 번 잘 안 들어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56만 명은 한 달에 한 번도 접속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뭐 떠났다고 볼 수는 있죠. 근데 네.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은 그냥 아예 시장을 떠난 거고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안 하니까 접속 안 했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국내 주식에서 떠났는데 해외 주식은 계속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국내에서 해외로 넘어간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 접속을 할 테니 그렇죠. 이 통계에 안 잡혔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을 떠난 사람은 56만 명보다 훨씬 더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IM증권에서는 이들이 조금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투세 폐지 관련된 영향인데 물론 금투세 폐지가 결국 최종 확정까지 돼야겠죠.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월간 거래 대금으로 보면 연초에는 187조 원인데 10월 말 기준으로는 96조 원 반토막이 났습니다. 반토막 진짜 많이 빠진 거죠. 이건 진짜 유례 없이 많이 빠진 겁니다. 저는. 네, 와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이 반토막이 났어요. 월간 평균인데 한 달에 96조밖에 안 된다고? 아닌 것 같은데. 월간 평균이요. 좀 심각한데. 네. 뭐 투자자 예탁금도 계속 줄어서 10월 말 기준으로는 49.6조 원, 50조 원도 깨졌습니다. 한때는 뭐 60, 70조 왔다 갔다 했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는 역대 최고 수준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 네, 아까 56만 명보다 훨씬 더 높을 거다. 국내 시장 떠난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물론 개인들이 국내 시장을 떠난 이유가 금투세 때문만은 아니겠죠. 뭐 성장이 저조하고 여러 가지 주주들의 권한을 침해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일부는 그래도 국내 증시를 복귀할 수 있다라고 IM증권이 전망을 했습니다. 금투세 폐지는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증시에서 국내 증시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고 뭐 많이는 아니겠죠. 네,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올해 내내 수익률이 낮았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금투세 영향이 클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네. 이런 차별화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을 한다. 뭐 코스피 뭐 한 3, 4% 빠질 때 코스닥 시장 막 15%씩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괴리가 커진 거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개인이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그거지. 한 연초 대비 한 15% 올라버리면 옵니다. 그거는. 그렇죠. 지수 한 20% 오르면 그럼 무조건 와요. 오르면 와요. 오르면. 예. 그리고 이제 금투세 폐지 소식과 더불어서
곁다리로 또 따라오는 우려가 배당 소득세, 요거 분리과세 논의가 좀 있었잖아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배당 소득은 따로 이제 종합소득이 과세 안 되고 따로 떨어져서 분류해서 과세가 되는 분류과세, 요게 거론이 됐었는데 금투세 폐지되면은 사실 요거는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이 논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금투세 배당 소득세가 넘어가야 되는 거죠. 원래 지금 종합과세가 되고 있어요. 네. 배당 소득이. 근데 원래 그게 아니고 금투세 가장 첫 번째 타자는 배당 소득세야. 그게 글로 넘어가야 한국 대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질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 회사인데 이렇게 돼요. 우리 회사인데 내가 배당 받으면 나는 50% 세금 내고 딴 사람은 뭐 14.5% 낸다, 15.4% 낸다는데 나는 50% 내는데 내가 왜 배당을 해? 예. 배당할 요인이 적죠. 우리 회사에서 돈 버는 걸 갖고 배당한데 50% 또 세금 내? 나 법인세 25% 냈는데 이렇게 되니까 배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적죠.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금투세로 넘어가서 뭐 20% 또는 25% 내면은 야 그냥 은행 이자 소득세 받아도 소득세가 50%쯤 되는데 이건 20%야? 그냥 야 배당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죠 대주주들이. 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안 될 수 있다. 예, 지금은 금투세 얘기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금투세를 향후에 아마 다시 언급을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배당 소득세를 옮겨야 됩니다. 그게 맞는 방법이죠. 네. 네.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사들이 중국과 이별하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들이 요즘에 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네. 4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램리서치가 자사 공급업체들한테 중국산 부품을 대체하지 않으면 공급업체 지위를 잃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네, 새로운 중국산 부품 사용은 즉각 중단하고 25년 말까지는 기존 중국 업체와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지침을 통보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미국 상무부에서 이런 중국 배제 움직임을 계속 추진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추고 있는 현실인 것 같고, 미국 상무부가 작년에 이제 자국 반도체 장비 업체로 하여금 중국 수출 관련된 라이센스를 취득하게 하는 규정을 도입했고, 근데 25년까지는 현재 공급 업체는 유지할 수 있는 임시 라이센스를 부여를 했거든요. 근데 올해 여름에는 모회사가 중국에 있는 자회사들도 이러한 규정을 받는다라고 명시하면서 점차 이 통제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에 자국뿐만 아니라 동맹국 회사도 중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 관련된 수출은 통제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서 오늘 뭐 관련된 이제 장비사들 그리고 뭐 소부장들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이한 건 일부 종목에는 좀 오후에 일정 시간대에 동시에 매도세가 갑자기 막 폭발하면서 급락하기도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뭐 ISC 같은 경우 오늘 ISC가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막 10%씩 빠지고 그랬는데, PSK, 뭐 테크윙 마찬가지로 일정 시간대에 매도세가 좀 많이 몰려서 수급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관련된 반도체 장비 좀 많이 빠진 것들도 많은데, 이스페타시스는 7.7% 거의 8% 하락했고, 이오테크닉스가 한 6% 정도 하락을 했고, DY도 4.4% 하락했고, 뭐 STI도 2.3%, 테크윙도 3.7% 하락. 했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장 끝나고 특수관계법인인 모겐화라는 법인이 들고 있던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는 공시가 나왔어요. 10월 30일, 31일에 걸쳐서 21만 5천 주를 매도해서 약 110억 정도 규모인데, 요 모겐화라는 법인이 처음에 갖고 있던 이 지분은 3대 주주한테 증여받은 지분입니다. 처음에 3대 주주 개인이 이 모겐화라는 법인에다가 지분을 증여하고, 자식인가? 아니요, 자기 법인. 자기 법인에다가 증여한 거예요. 개인 지분을 법인에다가 증여하고 그러니까. 주식을 넘기고 거기서 매도를 한 거거든요. 증여세 내고 지금 법인세 또 내게 됐는데 자식인가? 그 법인 대주주가? 네, 어쨌든 그건 뭐 추정할 수는 없고, 매도한 이유도 사실 뭐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어요. 뭐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대신에 뭐 법인세 내기 위해서인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팩트는 내부자가 매도를 했다. 네, 3대 주주의 매도세 때문에 시장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친 것 같고. 네, 좋은 뉴스는 아니죠. 대주주가 파는 거는. 그렇죠. 네, 펀더멘털 이슈 때문에 빠진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좋은 회사예요. 사실 메모리 3사에 전부 다 이 공급을 하면서 그 영업이익률 40%를 달성했던 한미 반도체급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준 유일무이한 이제 HBM 관련주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스페타시스도 더불어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네, 그리고 YC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HBM용 반도체 검사 장비 1호기를 출하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많이 상승했다가 도로 다 반납해서 끝났습니다. 0.5% 상승해서 끝났는데 고점은 12%까지 올랐었고요. 7월 달에 삼성전자 향으로 이제 1,000억 규모로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번에 양산 1호기 출하가 됐다고 합니다. 뭐
엄청난 소식은 아니에요. 양산 1호기 출하했다는 건. 네. 다만 이제 약간의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장비주를 다 많이 하락했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뭐 납품하는 장비는 HBM3E랑 HBM4 대응이 가능한 신제품이라고 하고 뭐 향후에 납품 확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반도체 센티가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국 소비주들 일부 소비주들 강세를 좀 보였는데 네. 사실 어제 무비자 입국 허용 소식이 처음 시장에 영향을 미쳤고 그게 연이어서 계속 효과는 없었습니다. 네. 특히 어제 많이 올랐던 건 여행주 였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 모드 투어 9% 하락, 노랑풍선 5% 하락. 어제 막 상한가 갔던 것들인데 오늘은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뭐 직접 관계 있는 뭐 항공주들 그리고 뭐 카지노주들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반대로 이제 화학업체들이 오늘은 좀 상승을 했고,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이런 데가 6% 3%대씩 상승을 했고, 특히 엔터주가 좀 많이 상승을 하면서 네. 최근에 엔터주 상승세가 좀 연이어서 랠리가 이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요번에 뭐가 딱딱 맞아. 아파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이번에 이 비자 면제까지 딱딱 맞았습니다. 지금 일단 디어유 같은 경우에가 오늘 13.6% 굉장히 많이 상승했는데 25년도부터 이제 텐센트 뮤직하고 중국 본토에서 버블 서비스 시작하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반영되고 있고 최근에 뭐 로제의 아파트 그리고 뭐 지드래곤의 컴백 소식 등등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지드래곤이 지용이라서 지드래곤이더라. 그걸 지금 하셨어요? 처음 알았어요. 최근에 알았어요. 원래 잘 모르는 그룹이에요. 빅뱅을요? 빅뱅 얘기 들어 이제 거기 소속하는 친구들이 누군지 몰랐지. 난 빅뱅 세대가 아니야. 빅뱅 때는 아저씨였어. 그래도 빅뱅을 모른다는 건 조금. 네. 노래는 알아요. 노래는. 네. 그리고 하이브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사실 컨센보다는 좀 하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하자마자 급등하더라고요. 네, 실적 자체는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컨센은 그냥 매출액도 매출액은 소폭 상회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부합 정도로 나왔는데 발표 직후에 이렇게 급등을 했고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130억 나왔거든요. 네. 컨센이 260억이었어요. 그래서 절반밖에 안 나왔는데도 그래도 주가 상승세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 뚝 떨어졌네요. SM은. 네, SM은 3% 상승, JYP 5% 상승, 하이브 2.6% 상승, 대부분 엔터주들이 좋은 흐름 보였고 신송홀딩스는 이제 지드래곤이 YG에서 떠났어요. 네. 이전을 했거든요. YG는 그냥 다 떠나네. 응? 그러네요. 그러네. 네, 지드래곤 소속사의 지분을 신성홀딩스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제 좀 부각이 되면서 오늘 6% 상승. 최근에 좀 많이 급등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2차전지가 안타깝게 대형주 중에서 오늘 좀 많이 떨어지는 회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삼성 SDI가 오늘 6% 정도 하락을 했는데 주력 고객사가 리비안인데 이 리비안의 수요 부재 때문에 실적 회복 기대가 좀 약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어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이제 목표가를 50만 원으로 하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 대선 리스크는 사실 2차전지가 트럼프 되면은 조금 투심이 악화될 거다 이런 이슈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영향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만 유럽 매출 비중이 높아서 25년도 실적 회복 불확실성이 높은 편이다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2차전지주들 굉장히 많이 빠졌고 연말까지 실적이 안 좋은 건 오케이인데 내년 업황 회복 기대감이 많이 껴 있어서 최근에 주가가 막 급등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삼성 SDI는 그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라는 이슈인 것 같고. 야 진짜 이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조금 충격 받을 수도 있겠네요. 2차전지주들이요. 네. 뭐 투시마카 영향 받을 수 있겠죠. 뭐 네네. 보조금 안 준다, 전기차 보조금 안 준다, IRA 폐지한다, 뭐 이런 이야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는데 IRA 폐지는 좀 실질적으로는 뭐 국회에 통과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적 충격은 조금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도 우리 있겠죠. 머스크 형이 좀 막아줘야지. 머스크 형이 옆에서 전기차는 더 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심어놓은 것 같아. 전기차 쪽에서. 네. 머스크 형이 잘해주기를. 이러다 해리스가 되면은 그건 뭐 상관없지. 똑같지 그거는. 테슬라는 많이 떨어지겠죠. 테슬라는 떨어지는데 뭐 딴 거는 괜찮겠죠. 다른 2차 전지나 뭐 이런 쪽은. 네. 그럴까요? 네. 네. 그리고 이제 SKI 테크놀로지가 오늘 거의 8% 하락을 했는데 KB증권에서 목표가를 일단 45,000원에서 38,000원으로 16% 하향을 했습니다. 전방 수요 회복 지연을 고려해서 향후 7년간 연평균 캐파 증가가 14% 추정했었는데 12%로 내렸고 평균 가동률도 67% 예상했는데 5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은 일단 730억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컨센을 하회했고 매출 비중이 사실 큰 게 SK온인데 SK온 수요가 저조해서 판매량이 많이 줄은 영향이 쇼크가 난 것 같습니다. 향후에도 근데 SK온 수요가 좀 부진할 걸로 보여서 당분간은 가동률 공백에 따른 큰 폭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가동률이 50%대면은 사실상 이익을 내기가 상당히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렇죠. 이 회사 팔라고 한번 내놨지 않았었나? 어떤 걸요? 매각하려고 했었잖아요. SKIT요? 네, IT. 기억 안 나네요. 그랬던 것 같은데 분위기가.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많이 떨어졌던 것들의 특징은 2차전지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삼성 SDI도 그렇고 SKI 테크놀로지도 그렇고 내년 회복 기대감이 좀 덜합니다. 25년도 연간 실적이 컨센서스는 82억 흑자로 지금 전망이 돼 있거든요. 근데 KB증권은 내년도에도 마이너스 한 4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적자가 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맞짱을 떠야 되는 상황이라서 많이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타이어가 굉장히 호실적을 어제 발표를 해서 이틀째 지금 상승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영업이익 4,700억 나왔습니다. 컨센이 4,000억인데 거의 20% 가까운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금호타이어도 10월 말에 호실적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타이어주들 실적 괜찮을까 싶었는데 한국타이어도 괜찮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이제 한국타이어 투자 의견을 올렸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을 했는데 목표가는 5만 원을 유지를 했고요.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 이후에 주가가 30% 떨어졌다고 합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올렸다. 네, PER이 뭐 4배 이하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한원 시스템을 높은 가격에 인수한 결정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를 한다라고 했지만 높은 가동률과 고마진 제품 판매 믹스, 네, 그 타이어 인치가 큰 게 이제 고마진인데 요거 비중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3분기 영업이익률은 19.3% 나왔습니다. 고무 팔아가지고 19% 나왔으면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고물이요? 고무 팔아가지고. 고무. 네. 진짜 옛날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일이고 이게 지금 전기차 판매는 조금 기우뚱하고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는 어려운데 총 판매 대수는 늘어났잖아. 전기차가. 그다음에 돌아다니는 전기차도 늘어났잖아. 앞으로도 늘어나겠죠. 네. 타이어 업체들만 돈 벌고 있는 거예요. 타이어 업체들 지금 아마 모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실적 다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전기차 타이어가 얼마나 비싼데 제가 한번 말씀 안 드렸나? 그렇죠. 바꿀 때 뭐 하나당 뭐 100만 원씩 나오고. 아니 70만 원. 70만 원. 국산 40만 원. 최고로 싸게 해서 현금 박치기 이런 거 얘기하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40만 원, 50만 원 막 이래요. 내연차는 비싸게 했을 때 10만 4개 다 바꾸는데 100만 원이거든요. 그렇지. 비싸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눈알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이쪽에는 인치 수도 크고 20인치 막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 기본적으로 뭐 가운데 그 스티로폼 스펀지 하나 더 달아놨거든요. 안에는 뭐 철심 좀 더 박아놓고 가격이 몇 배가 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타이어 업체들은 지금 녹아난다. 예. 한국 타이어는 그거만 한원 시스템만 인수 안 했으면 그렇죠. 지금 엄청 좋았을 거예요. 주주환원도 잘하고. 엄청 좋았을 건데 그러니까 자본의 효율성이 진짜 중요한 거야. 이래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돈을 갔다가 막 돈이 쓰려고 오니까 이걸로 뭘 해야 되겠다 막 해가지고 했는데 비싸게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막 꺾이고 있는 회사를 비싸게 잡은 거잖아. 네. 물론 이제 주주 환원을 했었으면 더 좋았을 거고 주주들이 그걸 바랬겠지만 한원 시스템이라는 그렇게 수익성 없어 보이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근데 또 일부 생각해 보면은 자본을 주주들이 기대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사용을 해서 막 기대에 미충족해서 주가가 막 폭락했는데 결국 그게 굉장히 옳은 선택으로 밝혀진 사례들도 좀 있거든요. 저기잖아요. 뭐 현대 하이닉스 그거 하이닉스. 랜드 그렇죠. 하이닉스 랜드도 그렇고. 와, 그럼 완전 망할 뻔했어 그것 때문에. 그렇죠. KG 그룹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KG 이니시스가 엄청 그 캐시카우를 잘 벌잖아요. 근데 이거를 주주환원 했으면 좋은데 꼭 다른 회사 인수하는 데 써가지고 엄청 반대했는데 동부제철 인수한 거는 엄청나게 싼 값에 좋은 성과로 나타났죠. 싸게 인수했잖아. 아무도 살 수가 없어. 망할 때 인수를 해가지고 그것조차 망할 줄 알았죠. 인수한 것도 망할 줄 알았는데 워낙 큰 회사를 인수했으니까 예상외로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좀 싸게 자본효율을 어떻게 끌어 나가는지는 정말 중요하고 사실은 주주 환원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는 건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주주 환원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주주가치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그냥 끌어안고 오히려 자본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ROE로 증명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ROE가 그렇게까지 ROE 떨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그럴 거면 주주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주주 환원을 하고 그다음에 자본의 가치를 높게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미래를 위해서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